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2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 차량의 익스테리어 컬러는 인텐스 블루라는 굉장히 쨍한 익스테리어 컬러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 정말로 시원함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청아한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인텐스 블루를 직접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아반떼를 첫 차로 고려하시거나 조금 독특한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인텐스 블루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반떼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익스테리어 컬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반떼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익스테리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블루 컬러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측면부를 보게 되면 이 앞쪽이 상당히 낮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쏠려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루프라인이 이렇게 스포티하게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후면부 글라스가 이렇게 넓게 확장된 것처럼 보인다는 게 특징인데, 사실 실제적인 글라스는 여기서 끊기지만 여기 있는 소재 변화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패스트백처럼 보이게 이렇게 늘씬하게 보이게끔 디자인했다는 게 또 신형 아반떼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약간 리어 스포일러처럼 여기를 굉장히 날카롭게 끄트머리를 처리했다는 것도 아반떼 후면부에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좌우를 가로지르게끔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후면부에서 봤을 때 아반떼가 상당히 강력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반떼는 아반떼 N이라는 고성능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일반 모델도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아반떼 N을 통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분들,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은 확실히 아반떼라는 급을 체감할 수 있게끔 소재가 약간 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하이그로시로 바꾸거나 하게 되면 조금 더 멋진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아반떼를 내 취향에 맞게 또 꾸미게끔 여지를 마련했다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론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전 모델 삼각대다라고 해서 좀 오명을 많이 입었는데, 이번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모두 다 멋스럽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익스테리어는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서 바로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에서는 이번에 22년식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짜잔! 바로 베이지 컬러인데요. 사실 기존에는 모던 그레이라는 밝은 컬러가 있었는데 모던 그레이에 추가적으로 베이지 시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던 그레이보다는 확실히 좀 더 밝은 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던 그레이도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이 베이지는 더욱더 화사한 인테리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 시트가 22년식에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베이지 시트 이 컬러감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 시트를 조금 더 오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생각보다는 좀 탄탄합니다. 그렇게 무른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탄탄한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시트 좌우는 이렇게 옆구리를 받쳐줄 수 있게끔 두툼하게 솟아 올라 있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도 이렇게 패턴을 집어 넣었고 전체적으로 고성능 시트의 느낌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던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이 직물인데 베이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모던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면 스티어링 휠이랑 대시보드 트림은 그레이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블랙이 아니라 그레이로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되는데, 전반적인 이 컬러 매치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컬러 매치가 조금 촌스럽다, 산티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직접 실물로 봤을 때는 전혀 산티나거나 촌스러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되려 이 부분이 블랙이었다면 조금 더 어색했겠지만 이 베이지 시트와 그레이 컬러가 상당히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반떼의 고급감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컬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스티어링 휠도 자세히 보면 이 안쪽 스티치는 또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컬러는 그레이지만 안쪽 스티치는 또 베이지로 되어 있어서 이 컬러 매칭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여기 대시보드도 그렇고 도어 트림, 이번에 흡음재가 강화된 이 도어 트림이죠. 도어 트림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레이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레이를 너무 많이 써서 좀 심심한 느낌도 들긴 하는 것 같은데, 이 스티치를 통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시트는 지금 보시면 이 밑에까지도 다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잃었고, 그래서 베이지 시트를 직접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여기 있는 버클도 베이지로 처리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은 이 시트 벨트도 베이지입니다. 이렇게 색을 맞췄다라는 것도 감각적인 부분이죠. 저기 조수석도 베이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에 베이지 시트 선택하면 이런 구성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하단은 그레이로 되어 있고, 이쪽 시트백도 다 베이지입니다. 여기도 베이지고, 그물도 베이지고, 도어 트림은 그레이고요. 천장 루프 라이너는 그레이입니다. 시트 모두 다 베이지로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엄청 고급스럽고, 뒷좌석 시트도 베이지 컬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모던 그레이보다는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 부분에 있어서 베이지 시트가 좀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셔서 모던 그레이를 선택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베이지 컬러가 너무 걱정되시면 가죽 코팅을 한번 하시면 크게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베이지 시트 선택하시고 가죽 코팅 하시면 부담없이 아름다운 베이지 시트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수석에서 한번 베이지 시트를 보도록 할게요. 조수석도 역시나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정말 화사하죠. 그리고 이번에 아반떼 22년식이 되면서 바뀐 부분은 여기 조수석에도 무려 4웨이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조수석이 다 수동이었지만 이번에 전동 시트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트림도 지금 다 그레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도어 트림도 다 그레이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 스티치는 베이지로 이렇게 색깔이 맞춰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 있는 트림도 다 그레이고요. 여기도 그레이, 다 그레이입니다. 대시보드 앞쪽도 그레이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도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베이지 시트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컬러 한번 참고하셔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350D도 베이지 시트고, 제 와이프가 타고 있는 A클래스도 베이지 시트인데 생각보다 좀 관리만 잘 하시면 그렇게 오염되진 않아요. 그래서 베이지 시트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 베이지가 로망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베이지 시트는 약간 좀 관리만 잘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더 차를 예쁘고, 탈 때마다 또 베이지 시트는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어요. 화사해지기 때문에 차에 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또 베이지 시트 인테리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2년식 아반떼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는 22년식으로 오면서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쪽 윈드실드 프론트 글라스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어 트림에 흡음재를 강화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숙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22년식 아반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뀐 부분은 바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컬러 중에서 베이지 시트가 추가가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2년식으로 오면서 정숙성 부분, 소음 부분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썼고, 아반떼를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베이지 시트까지 추가했다라는 게 22년식 아반떼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주행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22년식 아반떼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고속주행에서 과연 소음이 정말로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현재 언덕길을 조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엔진 소음은 조금 있긴 한데 아무래도 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좀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앞쪽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했고, 측면의 도어 흡음재를 강화하면서 안에서 느껴지는 외부 소음들은 많이 차단을 한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아반떼도 상당히 상품성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3세대 플랫폼으로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인 운동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상품성을 극대화했다라는 게 22년식 아반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1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2열에는 따로 추가된 부분이 없고 1열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반떼는 첫 차로 많이 고민하시거나 두 분이 타시거나, 물론 패밀리카로도 타시지만 전반적으로 1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상품성을 개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아반떼 스펙을 한번 말씀드리면, 익스테리어는 인텐스 블루고요. 인테리어는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1.6 가솔린 아반떼입니다. 따로 가솔린 터보는 아니에요. 가솔린 터보는 L라인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제가 타고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결과 출력은 123마력에 토크 15.7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실 출력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가속을 하고 싶다라고 엑셀을 딱 밟으면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반떼에서 그렇게 극적인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나는 출력을 원한다 하시면 터보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아반떼 N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녀노소,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소나타가 워낙 디자인적으로 조금 불만족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오면서 조금 부담 없이 아반떼로 가볼까?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냥 좀 더 좋게 그랜저로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나타의 주 고객층들이 아반떼로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그랜저로 올라가거나 그런 소비자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터널로 들어와서 살짝 어두워졌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전면 대시보드에만 이렇게 중앙에 들어오게 되고요. 좌우 측면 도어 트림이라든지 뒷좌석 도어 트림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딱 여기 가운데 부분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성능 모델인 아반떼 N도 이 차를 기반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아반떼 기본 모델의 기본기도 생각보다 탄탄한 편입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좀 낮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폭이 넓어졌고 높이가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속주행에서의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세그먼트, 이 등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 저는 아반떼 여태까지 모델 중에서 이 모델을 가장 좋아해요. 뭐 이전에 삼각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성능적으로도 그렇고 직접 타봤을 때 이 아반떼 느낌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인테리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 일체감 있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렇게 콕핏 구조로 되어 있는 운전석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 인테리어는 아반떼 N을 고려해서 디자인되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일반 모델, 이 일반 노멀 모델의 아반떼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딱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 탔을 때 약간 스포츠카를 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반떼가 주는 인테리어 느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조수석과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인테리어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 구조가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수입차도 그렇고 이런 인테리어를 쉽사리 느껴볼 수는 없거든요.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인테리어인데 아반떼가 또 이런 인테리어에 특화되어 있고 이런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아반떼에게 끌리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지 시트를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인테리어가 화사해졌어요. 시트는 베이지고 여기 트림은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와 베이지 시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베이지는 아니고 이 도어 트림 컬러랑 같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런데 또 안쪽 스티치는 베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일성 부분에서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고 아반떼급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디테일 구성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도 첫 차로 아반떼를 정말로 많이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구입하시는데, 원래는 모던 그레이로 조금 많이 쏠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베이지 시트가 나오면서 모던 그레이 살까 아니면 베이지 시트를 살까 라고 고민의 폭이 더욱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도 결정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왜 베이지 시트까지 나와가지고 모던 그레이 살려고 그랬는데 내 고민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면서 아반떼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반떼에서도 베이지 시트 무려 천연 가죽입니다. 이건 인조 가죽이 아니에요. 베이지는 무조건 천연 가죽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차량의 출력이 123마력이기 때문에 내가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으면 이렇게 차가 좀 소리를 크게 내면서 힘들어하고, 지금 무려 6000rpm을 썼거든요. 6000rpm을 썼는데 전혀 가속의 느낌이 나지가 않습니다. 네, 123마력의 토크가 15.7이기 때문에 난 출력이 조금 중요해, 나는 조금 더 잘 나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파워트레인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확실히 가속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물론 아반떼를 첫 차로 구입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출력에 크게 불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반떼를 세컨카 혹은 두 번째 차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출력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내가 지금 출력을 내야 돼, 가속을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웅 소리만 나면서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식의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조수석에까지 전동 시트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상품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를 탁 탔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전방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3세대 플랫폼을 오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낮아졌어요. 그 부분이 운전석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대시보드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앞쪽 시야가 넓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보통 세단들은 좀 이게 어색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위치 부분에서. 근데 아반떼는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조금 높이가 낮아졌다 보니까 보통 남성분들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약간 뭐 한 손으로 딱 올려놓고 이렇게 약간 고민하는 척하면서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포지션으로 운전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또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조금 높네요. 팔을 이렇게 올리면 약간 어깨에 무리가 오는 그런 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운전했을 때는 괜찮은 높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도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보면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노멀이었고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아까 출력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츠로 바꿨을 때에도 역시나 이렇게 소리만 커지면서 사실 스포츠 모드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민망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친구분을 태웠을 때 야 스포츠 모드 한번 보여줄게 하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가는 뭐 친구분이 뭐 컴포트 모드랑 별 차이가 없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뭐 사실 모드 변경에 따른 캐릭터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 부분에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전반적으로 차량을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덕 부분인데 언덕을 올라갈 때 그렇게 넉넉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언덕을 살짝 가속하니까 RPM이 3000을 넘기고 4000을 넘기면서 살짝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첫 차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첫 차를 고려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건 바로 안전사양,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반떼는 정말로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앞에, 옆에, 뒤에 싹 다 전방위적으로 서라운드로 운전 보조를 해줍니다. 일단 전방에 있어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주의한 운전으로 앞차랑 갑자기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는 삐비비빅 하면서 이 청각적으로도 알려주고 시각적으로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급제동까지 되기 때문에 앞차랑 충돌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있어요. 사각지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이 숙달되거나 운전이 미숙하거나를 떠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기능입니다.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을 때 삐삐삐 하고 청각적으로도 알려주고 여기 있는 사이드미러 빨간불을 통해서도 시각적으로도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정말로 고마운 기능이죠. 사실 교통사고 중에서 이 사각지대를 자세히 못 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만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해주더라도 초보 운전자분들이 느끼는 이 주행에서의 부담은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 운전 시에 비 올 때 요럴 때 사각지대 어시스트가 보조를 해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하차 경고 어시스트까지 있어요. 차량이 정차하고 내가 내리려고 할 때 혹은 조수석에 승객이 내리려고 할 때 측면에서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삐비비빅 하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하차 경고 어시스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후진을 할 때 측면에서 또 자동차나 뭐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능동적으로 제동을 해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앞, 옆, 뒤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운전자를 안전하게끔 지켜주는 안전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후석 승객 알림까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반떼를 아이를 가지고 타신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를 두고 내리신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두고 내리셨다라고 했을 때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중형차 혹은 그랜저 못지않은, 물론 이거 상위 옵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또 안전 기능들이 정말 알차게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도 정말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아반떼를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반떼도 굉장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적용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폰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이 기능들은 8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했을 때는 무선으로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10.25인치를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선이 필요합니다. 선을 연결해야 돼요.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놨는지 모르겠는데
되려 옵션을 내려갔을 때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면 유선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최근에 출시하는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무선 애플 카플레이랑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에 좀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차들은 대부분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 왜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승차감은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토션빔이기 때문에 통통 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도로 컨디션에서 주행하기에는 승차감이 크게 불만족스러운 승차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행을 하다가 뭐 포트홀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교량이 이어지는 부분을 만난다든지 했을 때는 좀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드는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뭐 아반떼 급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서스펜션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지턱을 넘을 때 크게 불편함 없게끔 잘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숙성 부분은 많이 강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베이지 시트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아반떼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반떼가 월등히 이게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부담 없이 이 차를 주행하기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기능 그리고 동급을 뛰어넘는 안전 기능들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반떼 고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입하셔도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22년식 아반떼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